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또 팔렌티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일단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팔렌티어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예전 지표들이랑 이번 지표들을 올해 이번에 나온 Q2 어닝스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좀 비교를 해보면서 팔렌티어가 좋은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 제 나름대로의 확신이 드는 지표들이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려고 하거든요. 자, 일단 첫 번째 지표는 토탈 딜 밸류라는 지표입니다. 이 지표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팔렌티어가 이때까지 만들어 온 받아온 컨트랙트의 딜 밸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 팔렌티어가 거기에 대한 매출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 매출 그 자체의 규모, 그 규모를 뜻하는 건데 이제 이게 Q2 발표에 의하면은 여기 63%가량 증가를 한 지금 현재 3.4 빌리언 달러 규모의 토탈 딜 밸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이 말은 이제 팔렌티어가 앞으로 한 약 4년 정도 두고 봤을 때 매년 850밀리언 가량의 어떻게 보면 좀 개런티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죠. 특별한 일이 없으면. 그래서 사실 이 850밀리언은 굉장히 큰 규모예요. 따지고 보면. 왜냐하면 그 전년도에 팔렌티어의 토탈 매출이 1.1 빌리언 달러였거든요. 그래서 거의 약 한 80%가 넘는 지금 매출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높은 비율의 매출을 이미 확보를 했고 지금 팔렌티어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지금 뭐 Foundries for Builders나 아니면 팔렌티어 Unlock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공격적으로 중소기업들을 좀 끌어들이고 있고 고객들로 만들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앞으로의 매출의 그 성장률은 더 커질 텐데 지금 850밀리언 달러라는 규모를 이미 확보를 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팔렌티어의 매출이 더 커질 수 있는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여기서 더 고무적인 부분은 이게 이제 토탈 딜 밸류라는 거를 팔렌티어가 이제 Q4 작년 Q4 어닝스 때부터 조금 저희랑 쉐어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요 지표가 올라왔을 때 2019년에서 2020년을 비교를 했을 때 이 토탈 딜 밸류가 30%가량 증가를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이제 어닝스 발표였던 2021년 Q1에서는 이 토탈 딜 밸류가 40%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30에서 40이 된 거죠. 그리고 이번에 발표했을 땐 60이었고요. 그래서 30, 40, 60 이런 식으로 지금 토탈 딜 밸류가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. 이게 나타내는 바가 팔렌티어가 그만큼 컨트랙트를 좋은 스피드로 좋은 성장률로 지금 따내고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지표들을 쭉 비교를 해봤을 때 팔렌티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볼 지표는 그 컨트리뷰션 마진이라는 지표입니다. 이제 Q2 이제 팔렌티어에서 발표한 그 컨트리뷰션 마진 지표를 보면은 이게 55%에서 58%가량 3%가량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제 팔렌티어 같은 경우는 그 레비뉴를 제너레이트 하기까지의 어떤 그 모델이 있는데 그게 acquire phase, expand phase, 그리고 scale phase 요 세 단계를 거치면서 매출이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. 다 아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스케일 페이즈예요. 왜냐면은 이 스케일 페이즈에 들어가야 이제 컨트리뷰션 마진이 포지티브가 되고 실질적으로 팔렌티어한테 떨어지는 그 프로핏이 많거든요. 그래서 팔렌티어가 가장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익스펜드에 있는 회사들을 익스펜드에 있는 고객들을 스케일 페이즈로 넘어가게 만드는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컨트리뷰션 마진이 55%에서 58%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팔렌티어에 있던 고객들 중에 이제 익스펜드에 있던 고객들이 스케일로 넘어간 고객들이 좀 많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컨트리뷰션 마진이 3%가량 증가를 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앞으로도 팔렌티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그 듀레이션 자체가 3년에서 4년 사이이기 때문에
이게 기간이 길어질수록 익스펜드에 있던 회사들이 스케일로 넘어가는 확률도 더 많아질 거고, 그렇게 되면은 펠렌티어의 프로피터빌리티 역시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. 좋아질 거기 때문에 이 지표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지표가 free cash flow예요. free cash flow 역시 이번 Q2 발표 때 150밀리언에서 300밀리언으로 내년에는 300밀리언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. 더블링을 한 거잖아요. 이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실질적인 그 프로피터빌리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, 이게 사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게 마이너스였어요.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가 되고, 플러스에서 150밀리언이 되고, 150밀리언에서 거의 더블링이 되는 거잖아요. 그만큼 이제 펠렌티어가 고객들을 통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프로핏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, 거기다 더군다나 이거를 뭐 몇 퍼센트도 아니고 거의 100%가량 더블링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자신 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요거 지표도 굉장히 훌륭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펠렌티어가 보여준 US Commercial Revenue Growth가 이번에 90%가 증가를 했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들이 환호를 했었는데, 또 밑에 보면은 Total Commercial Revenue Growth는 28%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그래서 여기서 또 사람들이 약간 실망 아닌 실망을 했었는데,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실망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보는 이유가, 이 엔터프라이즈 마켓 사이즈를 봐야 돼요. 이 다른 나라들, 그러니까 rest of the world랑 미국이랑 그 엔터프라이즈 마켓 사이즈를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, 이게 미국이 압도적으로 큽니다. 정말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펠렌티어 입장에서는 US 마켓에 집중을 하는 게 정말 올바른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요 지표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, 요게 2017년 지표라 가지고 조금 아웃데이티드 되긴 했지만, 그래도 세상이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 여전히 미국이 가장 큰 규모의 나라고, 그리고 뭐 일본, 뭐 독일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. 그 지표가 그대로 실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인용을 할 텐데, 일단 여기 보면은 당연히 이제 일본이 두 번째 규모로 굉장히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요 지표가 이제 중국은 없어요. 중국은 OECD 국가들을 상대로 만들어낸 그래프이기 때문에 중국은 없는데, 어떤 중국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가장 큰 회사가 어차피 뭐 펠렌티어는 중국이랑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중국은 제외하고 봤을 때 가장 그 엔터프라이즈 규모가 큰 나라가 일본, 브라질, 독일, 뭐 프랑스, 이탈리아, 그리고 영국, 뭐 한 요 정도로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미국은 정말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요 그래프 안에서는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따로 이렇게 작게 만들었는데, 여기 보시면은 일본이 그래도 가장 큰데 GDP 대비했을 때 미국이 3배나 크고, 엔터프라이즈 넘버 역시 일본의 한 1.5배가량 훨씬 더 큽니다. 그만큼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마켓 시장이 크다, 그리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펠렌티어다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펠렌티어가 미국 안에서 90%가량 거의 더블링을 했던 그 레버뉴 그로스는 정말 좋은 지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, 그리고 레스트 오브 더 월드를 포함을 했을 때도 28%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것 역시 뭐 나쁘다면 나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, 워낙 90%가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. 근데 저는 그것 역시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일단 펠렌티어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조금 그 레스트 오브 더 월드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 마켓이 일본, 프랑스, 영국, 독일 정도. 이 정도는 이제 펠렌티어가 거기다 지사도 있고, 앞으로 펠렌티어의 타임라인이 맞으면은 언제든지 공략을 열심히 할 나라들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언젠가 이 코비드가 끝나거나 뭐 그런 타임 프레임이 맞으면은 분명히 레스트 오브 더 월드의 그 레버뉴 그로스도 좀 급격하게 좀 가파르게 증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지금 현재는 펠렌티어가 집중하고 있는 요 USA 마켓이 어떻게 보면 좀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, 그래서 저는 90%가량 증가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무튼 요 네 가지의 지표를 살펴봤을 때 펠렌티어는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, 매출 성장률 역시 굉장히 좋은 모습,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
특히 토탈 딜 밸류 같은 경우는 30, 40, 60, 지금 뭐 미래에는 60, 70, 80도 갈 수 있겠죠. 그래서 충분히 지금 펠렌티어는 고객들을 확보를 잘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, 저는 사실 펠렌티어의 주가가 지금 23불에서 뭐 24불 왔다 갔다 하잖아요. 뭐 안 좋을 때는 22불까지도 내려가고. 근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조금 횡보를 하는 기간이 공격적으로 좀 담고 싶은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 비율도 뭐 25% 정도 되는데, 이게 회사가 점점 더 매추어 성숙해질수록 이 기간 비율이 뭐 40%, 50%, 많게는 70%까지도 가는데, 지금 펠렌티어는 25%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아직 다 들어온 것도 아니고,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펠렌티어를 살짝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열심히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지배적이고요. 그래서 뭐 길게 보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좋은 찬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. 네. 네, 저번에 이제 라방에서 또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펠렌티어가 성장률이 좀 빨리 확보가 되고 이 사람들이 다 캐치를 하기 전에 좀 더 빨리 담고 싶은 마음이 저 역시도 너무 큰 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이 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네, 개인적으로 물론 뭐 좀 올라가면 좋긴 하겠지만 또 좋은 만큼 또 비싸게 사야 되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큰 것 같습니다. 아무튼 네, 오늘 영상은 한 요 정도로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여러분 또 오늘 한 주 화이팅 하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. 네, 그럼 들어가세요.